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IS앳 김태성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 순서에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장의 주인공 코스닥 지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기관이 오전에만 하더라도 1조 4천억 원대 현물 시장에서 사들였는데 현재는 1조 9천억 원 넘게 거의 2조 원 가까이를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현재도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7% 가까운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달성하자 이 수급이 코스닥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일단 업종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로봇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최근에 그런 의견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현재 정책 모멘텀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또 우주항공 쪽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발사 일정 모멘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엔터 뷰티 게임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이제 오늘 게임사, 주요 게임사에서 신작을 낸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게임주 쪽으로도 약간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우선순위를 좀 가려주세요. 가장 좋은 건 코스닥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일단 섹터별로 이제 대응책을 좀 고민을 해보면 시장의 규모 파이는 당연히 제약바이오가 크다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어떤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참 신기하게도 셀트리온은 코스피에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닥에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지금 10%대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지수가 가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는 논리보다 그동안에 지수가 올라오지 못해서 정말 좋은 결과물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온 종목군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쪽을 저는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에 혹은 코스닥 시장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큰 이유는 당연히 변동성이겠죠. 변동성을 내포한 섹터 기준으로 보면 2차 전지가 지금은 가장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2차 전지의 지금의 상승세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탄산리튬의 가격이라든지 로봇에 들어간다는 배터리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이 공매 잔량이 가장 많은 쪽이 어디냐 했었을 때 항상 2차 전지를 우리가 꼽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수가 1000포인트 가면 가장 불안한 쪽이 누구냐? 지금 공매도를 친 쪽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면서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상승만을 가지고 무조건 2차 전지, 무조건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연속성을 좀 보시면서 고민을 하시되 시장의 규모 파이로 본다면 제약바이오가 우선순위일 것 같고요. 변동성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2차 전지 그리고 다가오는 실적을 고민을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그야말로 장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알테오젠의 급락으로 인해서 투심이 악화가 됐었는데 알테오젠도 현재 5% 가깝게 상승하면서 30만 원대까지 급락했던 주가가 40만 원 선을 올라섰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알테오젠을 담기에는 해소되지 않은 그런 악재들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이 수급이 오늘은 ABL 바이오로 향했는데요. 현재도 ABL 바이오가 20%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단숨에 23만 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ABL 바이오가 코스닥 바이오 안에서 대장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알테오젠도 이런 추세라면 조금 저가 매수해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번 해주시니까 제가 무엇부터 답변할지 참 궁금이 되는데요. 일단 뭐 한 가지씩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바이오주. 자, 지금 코스닥 3000이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여당 측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또 이제 레버리지 활용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뭐 ETF 매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목만 해도 1,5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 종목 중에서 옥석을 가린다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시가총액 큰 종목으로밖에 좁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작다는 말은 그만큼 어떤 기업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 규모에 대비를 했을 때 어떤 사업 영위가 좀 탄력을 좀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좀 많이 소외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이 작으면은 그 액면가 대비했을 때 주가의 변동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이 작을수록 이제 작은 종목에 접근을 할 때는 항상 변동성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에야 뭐 대형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런 중소형 종목들도 계속 변동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분께서는 이제 대응을 하실 때 아까 이제 저기 영민한 투자 우리 앞에 프로그램에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께서 그 말씀하셨지만은 뭐 1등부터 20등 줄 세워놓고 얘들 골고루 투자해 놓으면은 뭐 아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등부터 20등은 영원한 1등부터 영원한 20등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코스닥 안에 뭐 20등만 있는 거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코스닥 150 지수도 150등만 딱 정해져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1번과 1등과 150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군가 들어갈 수 있고 누군가 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50개의 군에 투자를 한다는 어떤 ETF나 이런 지수를 투자하신다면은 뭐 오히려 코스닥 지수가 강세가 나왔을 때 또 견고한 수익을 꾸준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ABL 바이오와 같이 이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코스닥 150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2015년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40% 가까이가 이제 IT 그리고 나머지 15%가 헬스케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산업재 등 2차 전지 로봇 이렇게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150 지수 안에서도 사실은 거의 70에서 80% 가까이가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로봇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ABL 바이오라는 개별 종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주가가 잘 가니까 바이오가 잘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가 통과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바이오 기술들의 신약화가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는데 문제는 이 바이오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은 어떤 이슈에 의해서만 주가가 만들어지고 이슈가 소멸됐을 때도 주가가 빠지는 영향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오스코텍이라는 기업 한번 떠올려 보시자고요. 오스코텍 뭐 시장에서 1조 5천억 규모의 뭐 이전 기술 관련해서 뭐 시장이 커질 것이다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위에 다시 또 사실 1조 5조 규모는 일단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규모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될 수 있다. 이 기사 나오니까 어땠습니까? 주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영원한 1등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ABL 바이오 뭐 지금이야 1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일장에서 또 조용히 나오게 되면 또 신흥 강자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알테오젠처럼 좀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이 나왔던 종목을 한번 사보신다라면은 결국 시장의 관심이 좀 다시 재부각이 되었을 때는 좋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시 매수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서 접근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시총이 높은 기업들 대장주 위주로 먼저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중소형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도 달렸던 로봇주들이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하면서 70만 원 선에 안착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69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로봇주의 시세가 역시나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난 거래 오후장에 휴림 로봇이 거의 하한가 부근까지 급락하면서 로봇주 이제 한풀 꺾이나 싶었는데 오늘도 휴림 로봇 그래도 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극심한 변동성에서 로봇주로의 수급 쏠림 현상도 계속해서 이어질지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면 로봇주의 시세도 계속해서 이어지나 싶긴 하거든요. 관심은 두시되 위험할 종목군들은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사실 시가총액 2조가 넘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회사의 주인인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또 휴림 로봇이라고 하는 기업의 시가총액 2조에 맞는 어떤 기술력을 선보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좋다 좋다를 떠나서 이렇게 약간의 불신만 들어도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휴림 로봇을 부정적으로 이야기 드렸다고 해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뒷배는 굉장히 큰 회사인 삼성이 있다는 것은 다들 뭐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그들의 밸류,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보여준 성과 기준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면 참 이쪽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에 저는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는가, 이것만 체크를 한다면 저는 기업들은 굉장히 쉽게 좀 가려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여전히 자동차 플러스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더 집중력 있게 다루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따라가는 논리로 코스닥이 주초인 월요일부터 이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인다면 이번 주 중후반까지는 로봇주들이 기존의 강세였던 자동차 플러스 로봇주들이 잠시 기간 조정에 좀 갇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FOMC 회의 결과 있죠. 그리고 M7 기업들의 다수의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라 공격적으로 붙기보단 지금 조정을 받는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HL만도, SL, 저는 적어도 이 네 기업만큼은 조정 시에 천천히 모아가는데 그 타이밍을 주 후반으로 잡아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오늘 상승하는 로봇주들을 쫓아간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성과는 낼 수는 있겠지만 참 그 단기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서 만약 안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 잃을 게 너무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면 로봇주 신규 진입은 오늘은 조금 자제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봇 밸류체인을 업고 2차 전지주들이 오늘도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로봇 모멘텀뿐만 아니라 최근에 리튬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업황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또 ESS까지 맞물리면서 2차 전지주들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의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하지만 로봇은 아직까지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진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특히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을 공략해야 될까요? 아니면 ESS를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로봇을 관련해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배터리 쪽, 특히 전고체 관련 쪽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 로봇 쪽에 탑재가 되는 골자는 이겁니다. 지금 로봇 시장의 가장 주인은 중국이죠. 근데 중국 쪽에서 지금 전고체를 탑재한다라고 하니 나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휴머노이드를 한다 했었을 때 우리나라도 전고체 부품주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을 거야 라는 골자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 관련주도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반도체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것엔 동의는 하지만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시세가 났을 때는 조금은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대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의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어질 예정인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병목 형상이 지금 어디냐라고 하면 다들 반도체 칩이 아니라 전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ESS 에너지는 나중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임을 감안을 해보면 미래를 생각하시면 전고체, 지금 당장을 생각하시면 ESS 이렇게 나누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전고체는 안 좋다기보단 미래에 쓸 걸 너무 당겨온 것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반도체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했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하며 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9일 목요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은 날에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을 가지는데요. 김덕호 대표님, 반도체 대장주 오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나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대장주 29일을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은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네. 탄력을 더 빨리 얻겠죠. 지금 이제 실적 발표했던 미국 기업들 중에서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지금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온 원인이 간단합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지금 영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한다, 14회 공장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고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없으니까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는 건데 거기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제 파운드 사업 영위하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기대감은 나왔지만은
와인 걸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 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대감이 좀 앞섰던 종목들은 변동에 대비할 필요 있다. 뭐 우리가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지금 뭐 관세도 지금 철폐가 되는 상황에서 뭐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뭐 배터리가 지금 잘 팔렸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로봇 산업이나 드롭이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배터리 산업이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새로운 분야 하나 나왔으니 여기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커질 것이다. 이 기대감이 나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탑2 관련해서는 오히려 저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가치가 계속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계속 갈등이 강화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다시 한번 이제 H200 칩을 이제 수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관계가 얼마 동안 유지가 될까요? 중국이 이제 14나노 이하급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는 수입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부터는 양체제,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양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냐라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가 그 변동성을 단기 변동성 대비 차원에서는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탑2는 실적 발표 이후에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엔비디아와 AMD의 HBM4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다음 달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3월 GTC 행사에서 공개될 차세대 AR 가속기 루빈의 성능 시연에 곧바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올해 1분기 낸드 가격을 무려 100%나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덕분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 특히나 장비주들의 급등세도 눈에 띕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이 한 축을 또 담당하잖아요. 오늘 소부장 종목들이 좀 본격적으로 상승에 신호탄을 쏜 건지 소부장주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봐야 될 때일까요? 되게 고민은 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참 갈 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두 기업이 좀 쉬어가니까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상승세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 예의주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고민을 하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갈 때 반도체 소부장이 따라간다면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멈추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비중을 더 확대하고 비중을 더 줄이고 이거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의 상승세에 취해서 보다 이제 공격적인 위치에서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윤곽이 확연하게 좀 많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반도체 소부장과 많이 빠지지 않았고 오늘의 어떤 흐름에 또 추가적인 상승 시세가 나오는 종목의 위치가 조금 가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것을 보고 한 번 더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 즉 수급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반도체 전체적인 펀더멘탈로 설명을 드려보면 지난주 주 후반 그리고 주말 사이에 여전히 뭐 레거시와 디램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새로운 뉴스는 뭐냐면 낸드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스토리가 더 붙는 거죠. 이미 그런 스토리가 샌디스크라든지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과 같은 미국의 낸드 플래시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올린 상황. 그러면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쪽은 그동안에 낸드 플래시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수급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군들로 저는 압축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좀 이야기해왔던 종목군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 머티리얼즈 혹은 워닝 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들인데 오늘 이쪽에 대한 시세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하면 당분간 코스닥이 강하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된다 그럼 낸드 쪽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낸드 쪽도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는 쪽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코스닥 3,000선 달성을 제안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LCO 관련 종목들이 크게 시세가 났습니다.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덕호 대표님.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들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였잖아요. 이번에는 정부가 해내겠다라고 한 만큼 좀 정책 모멘텀을 얻고 우상향을 기대해봐도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뭐 그때 이게 우리 정권에서 100%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금 법안 추진하고 있는 이 클래리티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이 성격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가상화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가상화폐라고 얘기하고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 뭐 좋은 얘기 다 했는데 결국 뭐만 봅니까? 비트코인 보면서 아니 그냥 코인이라 얘기하지 누가 무슨 이거 가지고 뭐 시장이 뭐 바뀌어지고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죠? 결국 이 클래리티 법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화폐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단순 결제 수단으로 볼 때 이거의 투기성을 인정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정책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럼 만약에 보유자들이 어떤 플랫폼에다가 이 자산을 구매를 해서 맡겨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화폐라면은 이 기업들은 이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유치했던 자금들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럼 여기다 맡기고 있는 사람들은 왜 바보가 되느냐? 이 사람들한테도 이자를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상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좀 선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조차도 이 시장 규모가 대체가 되는 것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오히려 지금 로봇 산업이 우리나라의 이제 노조들 대신해서 이제 강성노조들 다 잘리고 나가면은 아, 저 사람들 연봉이 얼마니까 이만큼 돈을 아껴준다.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면은 저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기대 가치는 개선이 계속 일목이 나올 때마다 조금 두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추격 매수를 해가면서 비중을 좀 확대를 하는 것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 STO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STO가 조각 투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대한 어떤 밸런스들을 맞추는 데 있어서 시장의 어떤 회전율을 높이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쪼개기 상장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주주에게는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상법 개정안 STO는 좀 정책적인 부분에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대감에서 상승 때 좀 비중을 줄이셨다가 이후에 다시 뭐 늘리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두 분의 탑픽주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는 반도체 쪽이네요. 네, 일단 TS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드리겠는데 TS에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에서 낸드 쪽에 대한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낸드 관련주 보자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TSE 오늘의 탑픽주였습니다.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오늘 2차 전지로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왔고요. 사실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뭐 말로는 2차 전지 얘기하면서 주가가 좀 안 가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4분기 실적은 또 석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마진율이 나오면서 주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14만 원 목표가 손절가는 10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